이번 페이퍼 리뷰는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 이란 주제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도에 Financial Analyst Journal에 나온 거고, 그리고 AQR Capital Management에 있는 분들이 쓰신 논문입니다. 일단 FAJ의 경우에는 현업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참고할 뿐만 아니라 논문을 내는 그런 국제 학술지이고, 그리고 특히 AQR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하게 가장 큰 헤지펀드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퀀트 모델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헤지펀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AQR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 최적화 관련된 논문들도 있고, 다른 퀀트 모델들을 어떻게 적용한다 이런 논문들도 가끔씩 게재를 합니다. 먼저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포트폴리오 최적화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 평균 분산 최적화 MBO 관련된 논문이고요. MBO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특히나 아웃 오브 샘플 퍼포먼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MBO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MBO에 발전된 다른 모델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발전되는 모델들은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뭐 왜 그렇게 적용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며 이런 게 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려고 하고, 그거를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뒷부분에서는 이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뭐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도 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을 살펴보면은 보통 투자자들은 리스크와 리턴의 트레이드오프를 통해서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MBO 같은 모델이 실제 그 트레이드오프를 잘 나타내는 표현인데, 잘 나타내는 모델인데, 근데 실제 적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모든 게 다 맞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면은 아웃 오브 샘플 퍼포먼스가 좋지 않게 나온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냥 n분의 1씩 투자하는 이퀄 웨이트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아웃 오브 샘플 퍼포먼스를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웃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뭐 쉽지 않은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아예 최적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예시 중 하나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팩터 모델들에 이제 사용되는 팩터들 같은 경우에도 최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팩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밸류, 사이즈 등등, 모멘텀 등등 이런 것들은 뭐 최적화를 통해서 팩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니까 팩터를 사용하지 않고 최적화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팩터들을 통해서 뭐 퀀트 기반 어떤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적으로는 MBO가 아주 많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개념적으로는 다 말이 되긴 하지만, 근데 퍼포먼스를 보면은 아웃 오브 샘플에서 너무 퍼포먼스가 안 좋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퍼포먼스가 안 좋은 문제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런 제안들을 통해서 이 Enhanced Optimization 메소드와 기존의 다른 방법론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증 분석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난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번부터 보면은 일단 스탠더드 MBO, 기본 MBO에서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그때 뭐 가장 큰 이유는 기대 수익률과 분산, 공분산을 에스티메이트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노이즈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2번에서는 그거를 보완하는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을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은 Closed Form Solution 형태로 어떻게 최적의 웨이트를 구하는지를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임플리멘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번에서는 여기서 제안하는 이 EPO 메소드가 블랙 리터만과 같은 베이지안, 그 다음에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한 포트폴리오 모델 이런 것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서는 그래서 EPO 모델을 가지고 실제 백테스트를 돌리면은 아웃 오브 샘플 성과가 많이 나아진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O의 가장 큰 문제점부터 설명을 시작하는데 MBO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MBO는 이제 인풋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가 만약에 MBO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공분산 상관관계 이런 값들이 에스티메이트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민 벡터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고 에스티메이트 하다 보면은 당연히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 MBO를 풀어서 투자를 한 경우에 포트폴리오 최적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경우에 이제 실제 아웃 오브 샘플에서는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 때문에 최적이 아닌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MBO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기서 problem portfolios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 N개의 투자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N개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를 직접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N개 종목들, N개 자산들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을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프린시펄 컴포넌트는 결국 그 N개 자산들의 모두 다 롱숏을 한 포트폴리오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장점은 PC들은 코릴레이션이 0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C들은 중요도도 베리언스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PC들이 이제 uncorrelated 된 거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평균 분산 모형을 풀 때 이제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은 기대 수익률이 높고 분산이 낮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분산을 낮추는 그러니까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코릴레이션이 낮은 종목들의 투자를 나눠서 하는 거죠. 근데 PC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PC들은 다 uncorrelated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고려할 때 코릴레이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 PC가 얼마나 그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비중을 선택할 때 단순히 각 PC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또는 분산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PC의 샤프 레이시오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결론부터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도가 낮은 PC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두 개 그래프를 보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X축은 PC들 1번부터 나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X안테라고 나오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고 realized라고 나오는 거는 실제로 발생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 A 왼쪽 그래프부터 보면은 여기서는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볼리틸리티가 이제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실선을 보면은 볼리틸리티가 엑스안테의 볼리틸리티가 이제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파란색 점들로 나타낸 거는 realized volatility인데 대부분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변동성과 실제로 발생한 변동성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패널 B가 재밌는 건데 B는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이렇게 정렬을 하면은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realized return을 보면은 딱히 이 X안테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가장 끝에 있는 PC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상으로는 뭐 46 이후의 PC들을 보면은 다 예측했던 기대 수익률보다는 실제 기대 수익률이 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PC 1, 2, 3, 4, 5까지 이렇게 앞에 있는 PC들을 보면은 이제 X한테 기대 수익률보다는 실제 발생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C랑 D를 보면은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A와 B를 합쳐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C의 경우에는 샤프 레이시오를 계산한 건데 역시나 X안테랑 Realized 샤프 레이시오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록색으로 나타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초록색은 방금 전에 이제 A와 B에서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A는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볼레틸리티는 작아졌고요. 그러니까 샤프 레이시오의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점점 작아진 거죠. 근데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작아지는 패턴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실제 대비 X한테 기대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에스티메이트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을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PC들은 변동성은 낮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실제보다 더 높다고 에스티메이트를 했기 때문에 샤프 레이시오가 꽤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리얼라이즈드 샤프 레이시오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려진 실선을 보면은 그려진 점선을 보면은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점선, 이 보라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점들을 피팅 가장 잘하는 선형 모델을 피팅을 한 건데 보면은 기울기가 음수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샤프 레이셔가 높은 거는 왼쪽에 있는 PC들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X한테로 계산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PC들의 샤프 레이셔가 높은 것처럼 나오게 돼요. 그래서 패널 D를 보면은 이제 초록색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스탠다드 MBO에서 엘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스탠더드 MBO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PC의 투자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PC들이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가장 큰 애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투자 비중을 나타냈는데 왼쪽에 있는 PC들의 투자 비중이 높고 오른쪽 끝에 있는 가장 중요도가 낮은 PC들의 경우에는 투자 비중이 거의 0에 가깝게 가져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C들을 가지고 살펴보니까는 문제점을 꽤 쉽게 발견했고요. 그래서 PC들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은 PC들의 샤프 레이시오를 낮추면은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티드 샤프 레이시오를 낮춘다는 거는 뭐 분자랑 분모 둘 다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분모에 들어가는 에스티메이티드 볼리틸리티를 증가시키면은 그러면은 샤프 레이시오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논문에서 또 나중에 보이는 거는 볼레틸리티를 증가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코릴레이션을 0에 가깝게 슈링크를 하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코릴레이션을 슈링키지 하는 거는 코릴레이션을 0으로 슈링크를 하는 거는 에스티메이티드 샤프 레이시오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MBO를 보완하는 것을 논문에서는 Simple EPO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Simple EPA 방법은 코릴레이션을 0으로 슈링키지 한 다음에 MBO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Simple EPO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코릴레이션을 슈링키지 하면은 그러면은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슈링키지를 할 때 이 슈링키지 파라미터를 정할 때는 포트폴리오의 샤프 레이시오를 맥시마이즈 하는 슈링키지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일단 보통은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슈링키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핏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슈링키지를 적용하게 되고 그때 슈링키지 파라미터를 계산하게 되는데 근데 샤프 레이시오를 맥시마이즈 하는 코릴레이션 슈링키지의 파라미터를 구하면은 보통 그 파라미터가 더 크게 나와가지고 슈링키지를 더 많이 하는 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돼서 실제 퍼포먼스는 더 좋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슈링키지를 코릴레이션을 하는 것,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슈링키지 하는 거는 바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샤프 레이시오를 슈링키지 하는 게 되는 거고 샤프 레이시오는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가 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두 개의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결론적으로 다 슈링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코릴레이션 슈링키지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슈링키지 파라미터 W가 있다라고 하고 W는 그럼 0과 1 사이가 되겠죠. 그때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어차피 다이거널은 다 1이기 때문에 그 오프 다이거널 값들을 슈링크를 해주면 되는 건데 0으로 슈링키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겟은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W 플러스 1 빼기 W 곱하기 원래 있던 코릴레이션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프 다이거널에 있는 값들은 1 빼기 W 곱하기 원래 있던 코릴레이션 값 오메가 ij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코릴레이션 값들이 0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고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슈링키지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MBO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링키지 파라미터가 0인 경우에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탠더드 MBO 문제를 푸는 거고 만약에 W가 1인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딱히 뭐 최적화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거고요. 분산 효과를 누리기 위한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슈링키지 파라미터가 0 또는 1이 아닌 그 사이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발전된 MBO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MBO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고 단순히 스탠더드 MBO를 풀었을 때와 최적화를 하지 않았을 때 사이 어딘가에 최적의 투자 비중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아웃 오브 샘플 퍼포먼스가 놀랍게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링키지 파라미터는 보통 어느 정도가 최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슈링키지 파라미터를 구할 때 이제 샤프 레이시오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슈링키지 파라미터를 구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 파라미터를 계산할 때마다 샤프 레이시오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파라미터 값을 구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아웃 오브 샘플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많은 경우에 대략 75% 정도가 최적인 걸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사실 슈링키지가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반 이상을 0에 가깝게 가져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0에 훨씬 더 가까운 값들로 코릴레이션으로 줄여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슈링키지가 꽤 강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슈링키지를 가져가야지 0에 가깝게 가져가야지 에스티메이션 에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야지 아웃 오브 샘플 퍼포먼스가 좋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논문 뒷부분에서 임페리컬 퍼포먼스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페이퍼 리뷰에서는 사실 실증 분석보다는 이들이 왜 이렇게 그 인핸스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는지 그 부분 설명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터레처 리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과 다른 모델들과 연관성을 뒤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몇 개를 언급하면은 첫 번째는 슈링키지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슈링키지 한다고 아직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슈링키지를 적용하는 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 리터먼과 같은 베이지안 방법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뒤에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과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때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좀 더 정확히 말해서는 슈링키지와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EPO를 이제 리지 리그레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리터레처 리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스탠더드 MBO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리터레처 리뷰를 진행했고, 섹션 3에서는 그 MBO의 문제점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섹션 4에서 이제 그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섹션 3에서는 MBO의 문제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MBO 문제 세팅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는 N개의 리스키 에셋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리스크 프리 에셋도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리스크 프리 에셋은 그냥 리스크 프리 리턴을 반영하기 위한 건데, 리스크 프리 리턴은 RF라고 적고 있고, 리스크 에셋의 액세스 리턴은 R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를 따로 빼고 다 액세스 리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는 어떤 시그널 S가 주어졌을 때 이제 각 자산의 expected excess return과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계산해서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 컨디셔널한 expectation을 알파, 컨디셔널한 베리언스를 시그마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뒤에서는 수식을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시그널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그널 자체가 그냥 expect excess return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알파는 S다 라고 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웰스 W0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X로 표기를 했는데, 결국 XI라는 거는 I번째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그 비중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시점 뒤에, 그러니까 뭐 퓨처 웰스라고 하지만 그냥 한 시점이라고 하면은 끝나는 시점의 웰스는 시작하는 시점 웰스에, 그러니까 1 플러스 RF는 이제 리스크 프리 리턴까지 수익이 발생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X 트랜스포즈 R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W0부터 시작해서 1 플러스 리턴을 하면은 그게 곧 끝나는 시점의 웰스가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기 위해서는 민베리언스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기대값이 있고 분산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민베리언스 유틸리티니까는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방금 적은 식을 보면은 그 방금 전에 이제 W0부터 시작해서 1 플러스 리스크 프리 리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리턴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턴인데 기대값과 분산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W0는 시작하는 금액이고 리스크 프리 리턴은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요 네모로 제가 표시한 요 부분만 맥시마이즈를 하면은 민베리언스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과 같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다른 제약이 들어간 건 아니라서 목적식 하나가 있는데, 이 목적식을 최대화하는 웨이트 X를 찾으려고 하면은 first order condition을 사용해서 결국 최적의 투자 비중은 이렇게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오브젝티브가 이렇게 되는 거고, 편미분을 해갖고 0으로 둔 게 이게 이제 first order condition이 되는 거고, 이거를 X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결국 최적의 투자 비중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문제의 세팅은 방금과 같이 정한 다음에 최적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O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PC를 사용해서 PCA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PCA를 적용할 때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여기서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서 조금 MBO 포트폴리오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본다라는 거는 결국 모든 에셋들의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가정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동일하면은 결국 표준 편차들 곱하기 코릴레이션이 코비넌스 매트릭스가 되는 건데, 그냥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만 본다라는 거는 각각 자산들의 표준 편차가 다르다라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코베런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는 그냥 다이고널 매트릭스인데 이 다이고널 값에 들어가는 거는 표준 편차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오메가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다이고널은 다 1이고 오프 다이고널은 이제 실제 코릴레이션 값들을 표현한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PCA에서 PC 찾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PC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그냥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게 되는 건데, 근데 실제 PC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요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H를 찾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다음에 norm은 1이 되는 거고요. 민베리언스 문제에서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분산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찾는 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분산과 같은 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H를 찾는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H가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것과 독립적이면서 맥시마이즈 하는 H를 두 번째로 찾으면은 그게 두 번째 PC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PC들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프린시펄 엑시스들을, 아이겐 벡터들을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결국 첫 번째 PC 찾는 거를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분산과 같은 계산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리스키한 포트폴리오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를 뭐 포트폴리오 웨이트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가장 큰 웨이트들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PC를 찾는 과정은 두 번째로 리스크가 큰, 두 번째로 베리언스가 큰 포트폴리오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PC들을 찾게 되면은 그럼 결국 마지막 PC를 찾는 과정은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 아래 그래프들이 인트로덕션에 나왔던 게 내용이 연관돼 갖고 여기도 다시 갖고 왔는데,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결국 변동성이 큰 거부터 이렇게 작은 것까지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PC가 베리언스가 가장 낮은 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이 베리언스가 가장 낮은 이 PC들의 이 초록색으로 나타난 X 안테의 expected return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expected return이 실제 발생한 expected return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낮지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낮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샤프 레이시오를 계산했을 때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상되는 샤프 레이시오를 계산했을 때는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MBO는 이 가장 중요도가 낮은 PC에 샤프 레이시오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투자 비중을 두게 된다. 그리고 그게 문제점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린시펄 엑시스라고 하는 거,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거를 프린시펄 컴포넌트 또는 PC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뭐 저는 설명할 때 뭐 아이겐 벡터라고 설명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PCA를 적용할 때는 보통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P 매트릭스는 이제 아이겐 벡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D는 다이거널 매트릭스인데 다이거널에 들어가는 거는 아이겐 밸류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에 들어간 아이겐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겐 벡터의 정의상 이제 norm이 1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랑 P 트랜스포즈를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P 인버스랑 P 트랜스포즈랑 같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설명을 보면은 이 PC 포트폴리오들의 실제 수익률과 기대 초과 수익률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시작점은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PCA를 적용하면은 그러면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시그마 곱하기 PCA에서 나온 PCA로 표현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팩터들이 있을 때 그 팩터들의 베타를 표현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D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는 게 이 팩터들의 베리언스들이 되기 때문에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P 인버스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는 P 인버스는 그냥 P 트랜스포즈랑 동일하기 때문에 P 트랜스포즈 시그마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팩터들의 베리언스에 베타를 곱하면은 그 시그마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네, 시그마가 있는데 이게 베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D 곱하기 베타가 된다. 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팩터 모델에서 그 이디오싱크래틱 리스크를 제외하고 팩터들로 표현되는 베리언스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액세스 리턴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SP라고 하는 게 PC 포트폴리오들의 액세스 리턴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단순히 베타를 곱하면은 액세스 리턴이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갖고 SP는 어떻게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PC 포트폴리오의 액세스 리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인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시그마가 지금 다이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냥 인버스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이 PC 포트폴리오의 expected excess return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팩터 기반으로 베리언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부터 좀 전개를 해갖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할 건데 일단 맨 위에 적힌 거를 보면은 이게 원래 우리의 포트폴리오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자산들의 투자 비중을 X로 나타낸 거고요. 근데 이제 PC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비중으로 문제를 변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 사용했던 내용들을 여기에 다 적용을 하면은 일단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 제가 아래다가 다시 적었는데 X 트랜스포즈 S를 이제 PC 포트폴리오들의 expected excess return인 SP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S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은 결국 이 파란색 부분 트랜스포즈 곱하기 S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분산 같은 경우에도 시그마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얘를 P랑 D를 사용해서 다시 적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역시 파란색 부분과 그 다음에 D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D는 PC 포트폴리오들의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Z를 이렇게 P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X다 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를 다 G로 이렇게 바꾸면은 결국 원래 포트폴리오 문제를 G에 대한 포트폴리오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SP는 PC 포트폴리오들의 기대 수익률이고 D는 PC 포트폴리오의 분산,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G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PC 포트폴리오들에 투자하는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포트폴리오 문제를 이제 PC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비중의 포트폴리오 포뮬레이션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하려면 역시 first order 컨디션을 사용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G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0이 된다라고 해서 G의 최저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인버스와 expected excess return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최적해를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전에 이 최적의 웨이트 G 같은 경우에는 감마분의 1 D 인버스 S P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I번째 그 PC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비중을 살펴보면은 그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감마분의 1은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SI에서 이제 I번째 PC의 excess return이 어떻게 되는, expected excess return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D 매트릭스의 인버스인데 결국 D 매트릭스는 다이고널만 있는 거고 다이고널이 들어가는 거는 베리언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인버스 하면은 그냥 베리언스 분의 1 값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i번째를 보면은 결국 di라는 값이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di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퀘이션 8에서는 이 di분의 1이 되는 거를 그냥 루트 di분의 1 두 개로 나눠서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여기 하늘색 네모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끝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하늘색 네모친 부분을 보면은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표준 편차가 되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expected excess return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색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정확하게 샤프 레이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번째 PC 포트폴리오의 샤프 레이시오가 지금 최적의 투자 비중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 최적의 투자 비중을 나타내는 식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즉 샤프 레이시오가 높은, 샤프 레이시오가 큰 PC 포트폴리오는 투자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 레이시오에 비례해서 투자 비중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보면은 당연히 샤프 레이시오만 있는 건 아니고 그 표준 편차 하나가 제가 여기 보라색 네모로 표시한 이 부분까지 이 표준 편차분의 1을 다시 한번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샤프 레이시오 외에도 표준 편차에 또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표준 편차를 좀 더 살펴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중요도가 가장 낮은 PC의 경우에는 가장 볼레틸리티가 낮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스크 모델에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변동성이 underestimated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가장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차는 원래는 변동성이 더 클 텐데 지금 변동성을 아주 낮게 에스티메이트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변동성 측면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 underestimated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앞에 표에서 봤듯이 그래프에서 봤듯이 그 가장 중요도가 낮은 PC들은 기대 수익률이 아주 높게 뭐 아주는 아니지만 조금은 높게 에스티메이트 되기 때문에 샤프 레이시오는 아주 크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이렇게 식을 최적의 GI가 어떻게 되는지 식을 봐도 샤프 레이시오의 영향을 받고 변동성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결국 중요도가 가장 낮은 PC는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는 프로블럼 포트폴리오들이다 라고 논문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섹션 3는 사실 뭘 했냐 하면은 인트로덕션에 나왔던 그 4개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MBO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PC로 설명한 그래프를 그냥 수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또 수식을 살펴보니까는 역시나 그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그게 문제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거를 보완을 할 거냐, 어떻게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좀 개선해 갖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섹션 4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거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 중요도가 낮은 PC들은 샤프 레이시오가 높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언더 에스티메이티드 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베리언스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언스를 증가시키면은 뭐 자동적으로 샤프 레이시오도 더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요도가 낮은 PC들의 투자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슈링키지 에스티메이션으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해서 그거를 이제 MBO에 넣어서 최적의 해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Simple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은 중요도가 가장 낮은 PC 포트폴리오들의 베리언스를 증가시키면 되고 증가시키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베리언스를 이제 슈링크를 하는 건데 이 베리언스들의 평균에 슈링크를 하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 PC들이 결국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PC들이기 때문에 이 PC들의 PC 베리언스들의 합이 그냥 그 자산 개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매트릭스 A의 트레이스는 결국 이 대각선의 합이 되는 건데 이 대각선의 합이 아이겐 밸류들의 합이란 같게 나와요. 근데 지금 A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대각선에는 다 1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개의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합이 그냥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들의 합도 n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의 평균은 그냥 n분의 l인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슈링키지를 하는 건데 슈링키지를 무엇으로 하냐 하면은 그냥 베리언스들이 다 1이 되도록 슈링크를 한다라는 겁니다. 슈링키지 된 D 매트릭스를 D 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결국 원래 있던 D와 이제 1로 대각선이 1인 값들로 슈링키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사이에 슈링키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슈링키지 타겟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슈링키지 할 건지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 틸다를 표현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단순히 원래 있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사이의 슈링키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제가 자세하게 적었는데 뭐 결국 지금 P와 가운데 부분 곱하기 P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는 건데 이 곱셈은 사이에 있는 것들을 나눠서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결국 시그마가 되는 거고 이 뒷부분은 이제 아이덴티티 곱한 다음에 P 곱하기 P 트랜스포즈는 결국 P 곱하기 P 인버스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D에 대해서 슈링키지를 적용하면은 결국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도 이런 식으로 슈링키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 포트폴리오들의 슈링키지를 적용하면은 결국 자산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슈링키지를 적용한 거랑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PC 포트폴리오들의 아이겐 밸류들, 결국 그게 분산 또는 표준 편차죠. 이거를 조금 조정을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자산들의 코릴레이션을 조정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C들의 분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가운데로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는 중요도가 낮은 PC들은 분산을 증가하는 거고 중요도가 높은 PC는 분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주는 게 결국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그냥 슈링키지를 해주는 거니까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1 빼기 데이터를 곱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슈링키지 에스티메이션을 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하면은 이 슈링키지가 반영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시그마 틸다를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문제에 넣어가지고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앞에서 계속 나왔던 최적의 투자 비중 식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은 결국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 틸다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슈링키지가 반영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논문에서는 Simple EPO, Simple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중요도가 낮은 PC 포트폴리오들인데 그것들의 분산을 조금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고, 근데 분산을 증가시키는 게 단순히 분산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샤프 레이시오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중요도가 낮은 PC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줄어들면서 MBO의 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플 EPO를 보면은 코릴레이션 인포메이션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를 적당히 사용해서 분산 효과는 누릴 수 있도록 사용을 하되 코릴레이션 인포메이션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MBO의 그 문제점까지 그 샤프 레이시오가 높은 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문제점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코릴레이션 정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슈링키지해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슈링키지를 한다라는 거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값들을 다 그냥 0에 가깝게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인포메이션을 적당히만 사용해서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얘기했던 거는 Simple EPO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논문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포트폴리오 모델을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앵커 포트폴리오를 사용한 최적화를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앵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그냥 벤치마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벤치마크가 있는데 벤치마크랑 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앵커 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그 앵커 포트폴리오와 비슷하게 투자를 한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앵커 포트폴리오를 반영한 모델을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블랙리터먼과 비슷한 베이지안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베이지안 방식부터 설명을 하면은 어썸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S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에 모르지만 이 true expected return 플러스 노이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이즈는 뭐 당연히 평균은 0이고 근데 코베리언스, 베리언스는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가 뭔지는 모르지만 트루민이 뭔지는 모르지만 결국 노이즈가 포함된 S를 사용해서 뮤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MBO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는 S를 가지고 이런저런 계산들을 하는 거죠. 근데 베이지안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프라이어가 있고 S가 어떤 observation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뮤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 observation을 포함해서 posterior estimation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주어졌을 때 given 뮤의 expectation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로 한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뮤에 대한 프라이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고 있어요. 두 개의 항이 있는데 뭐 첫 번째는 constant이고 두 번째는 random fluctuation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뭐 뒷부분은 그냥 random fluctuation이고요. 그래서 mean은 제로이고 코베리언스는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A로 들어가는 게 앵커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포트폴리오의 웨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감마는 그냥 MBO에서 리스크 에이버전을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고 시그마는 MBO에서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앵커 포트폴리오를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민베리언스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하는 포트폴리오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최적의 투자 비중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감마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A는 결국 그냥 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앵커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프라이어 뮤를 에스티메이트 할 때 그냥 기대값이 결국 S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랜덤 플럭슈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결국 프라이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베이지안 방식에 대한 거를 요약하면은 투자자는 단순히 그냥 S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S가 주어졌을 때 S를 observe 했을 때 뮤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들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게 중요해지는데 뒤에서 논문에서 더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파라미터들은 다 필요 없게 되고요. 유일하게 필요한 거는 앵커 포트폴리오 A가 무엇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벤치마크가 그냥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이즈가 없는 경우에 최적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결국 앵커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뮤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노이즈가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앵커 포트폴리오를 사용했으면은 앵커 포트폴리오를 계산하기 위한 S가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하면은 그냥 단순히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방금처럼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없고 그냥 S가 주어졌으면은 뮤에 대한 expectation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결국 그 expected excess return 부분에 이제 뮤에 대한 기대값이 given S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풀어가지고 최적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넌스 매트릭스도 어떻게 조금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expected excess return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 관련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는 Woodbury Matrix Identity를 사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Woodbury Matrix Identity는 그러니까 매트릭스 인버스를 할 때 좀 많이 적용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은 매트릭스 인버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때 뭐 나중에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이렇게 13과 같이 적을 수가 있고 이거를 사용해서 최적의 투자 비중을 구하는 식은 14와 같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퀘이션 14를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베이지안을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에러가 존재한다라고 한 거는 기대 수익률에 대한 에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최적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14 이퀘이션 14를 보면은 결국 코베런스 매트릭스도 변형이 됐고 익스펙테이션도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에러만 고려했는데 결국 코베런스 매트릭스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앵커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 두 번째 방식은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건데요.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은 간단하게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어떤 uncertainty set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worst 값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맥스민 문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는 이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때 뮤에 대한 uncertainty가 존재하고 뮤는 요 셋 안에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목적식을 최소화하는 뮤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일단 목적식을 살펴보면은 앵커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 X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빼기 앵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니까는 X 포트폴리오의 초과 기대 수익률을 이제 최대화하면서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최소화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uncertainty set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일립소이드,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이런 일립소이드 안에 뮤가 포함이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들도 또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일립소이드를 정의하기 위한 코비넌스 매트릭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를 기준으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일립소이드의 크기를 정의하는 C라는 파라미터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역시나 뒤에서 이제 EPO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때는 대부분 파라미터들은 필요 없게 되고 앵커 포트폴리오만 필요한 걸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가지고 최적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대충 봐도 알 수 있지만 앞에서 이퀘이션 14랑 거의 비슷한 형태라는 거를 일단 딱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었을 때 옵티멀 웨이트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그 맥스민 문제에서 미니마이제이션 속에 들어간 것부터 일단 살펴봅니다. 근데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는 뮤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목적식에 뮤가 포함되지 않은 거는 그냥 거의 상수처럼 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뮤가 포함된 것만 지금 여기 식에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i가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뮤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first order condition을 사용해서 이게 0이다 라고 놓고 풀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실제 이 뮤에 대한 uncertainty set은 c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거를 그냥 같다라고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그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뮤는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적을 수가 있고요. 미니마이즈 하는 뮤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방금 구한 뮤 값을 사용해서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건데요. 그럼 식을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살짝 변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스퀘어 루트를 제거를 하는 거고요. 스퀘어 루트를 제거하는 이유는 C를 바꿔가면서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데, C를 적당히 조정을 하면은 스퀘어 루트 한 것과 안 한 것과 그 스퀘어 루트를 빼도 결국 동일한 x들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를 일단은 빼고요. 그 다음에 C에 대한 것도 지금 C를 살짝 다르게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타우라는 베리어블을 새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서 결국 C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적은 거예요. 그렇게 적은 이유는 이제 요 문제의 first order condition을 풀면은 결국 x는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 타우가 포함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c를 살짝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타우를 사용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면은 놀랍게도 지금 최적의 포트폴리오 비중 구한 게 베이지안 방식을 사용한 것과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것과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적용하는 거에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 비슷한 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당연히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논문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가정들을 적용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라는 시그널이 주어졌는데 S가 이제 에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이지안에서는 그 에러가 있기 때문에 prior를 시작했지만 observation을 추가해서 expectation을 conditional expectation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에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uncertainty set을 정의를 해서 최적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둘 다 이 노이즈는 분산이 람다로 이렇게 둘 다 분산은 람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앵커 포트폴리오 A가 있어서 다 반영을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에서 그 다음에는 Putting Optimization to Work라는 subsection이 있는데, 아직까지 얘기했던 거를 다 합쳐가지고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섹션이에요. 아직까지 얘기했던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Simple EPO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Correlation Shrinkage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게 Covariance Shrinkage로 이제 포트폴리오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리언스에 에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앵커드 EPO에서는
이제 expected return에 에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베이지안 또는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앵커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는 벤치마크가 있다라는 가정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얘기하는 EPO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앵커드 EPO에서 나온 그 포트폴리오 식에 이제 코베리언스도 슈링키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적용을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하면 그게 결국 인핸스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 식에 나오는 파라미터들을 살펴보면은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는데 구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코베런스 매트릭스, 그리고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슈링키지는 앞에서도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슈링키지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이게 시그널이 되는 거고, 기대 수익률에 대한 시그널이 되는 거고, 결국 투자자가 그 기대 수익률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느 정도 좀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은 파라미터들은 이제 A, 감마, 타우, 람다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일단 이 uncertainty, 이 estimation 에러에 대한 uncertainty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가정은 이 에러들은 코릴레이션이 다 0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제로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에러들은 코릴레이션이 그냥 랜덤하게 발생하는 에러이기 때문에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의 코릴레이션이 0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도 오프다인 거는 다 0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적용하면은 이제 옵티멀 웨이트를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베런스 매트릭스부터 보면은 결국은 슈링키지를 적용한 거고, 그래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슈링키지를 적용한 건데 그게 이렇게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슈링키지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면은 결국 S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1 빼기 W 곱하기 S 플러스 W 곱하기 A 형태가 돼서 앵커 포트폴리오를 슈링키지 타겟으로 해서 어느 정도 슈링키지 에스티메이션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좋은 게 이제 W를 사용하면서 람다랑 타우가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원래 W는 코베런스 매트릭스 슈링키지에 사용되는 그 슈링키지 웨이트이 되는 건데 그거를 기대 수익률 부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중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사실 남은 거는 감마와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A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와 앵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식에서 봤듯이 그래서 W가 이제 아주 중요해지는 거고요. 이 W가 슈링키지 파라미터인데 코릴레이션이 슈링키지 파라미터이기도 하고 코릴레이션을 얼마나 0에 가깝게 슈링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expected return에 대한 슈링키지 파라미터이기도 해요. expected return을 얼마나 앵커에 가깝게 슈링키지를 할 건지 그래서 W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두 케이스는 만약에 W가 0인 경우에는 그냥 스탠더드 MBO의 최적해를 구하게 되는 거고 W가 100%인 경우에는 그냥 앵커 포트폴리오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W를 어떻게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거는 이제 임피리컬하게 정하고 있고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W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뒤에서 이제 임피리컬 테스트를 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식에서도 봤겠지만 이제 W가 너무나 중요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EPO를 그냥 EPO W에 의해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적게 되고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W라는 거는 슈링키지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의 퀄리티가 낮거나 또는 노이즈가 조금 많은 기간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슈링키지 파라미터를 크게 가져가서 슈링키지를 많이 적용한 게 조금 더 최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슈링키지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아직까지 얘기했던 MBO를 보완할 수 있는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용하면은 이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 문제를 풀어서 이 BO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게 최적이다 라는 게 논문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섹션에서 뒤에 내용들이 사실 더 많기는 해요. 이 BO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그거를 다시 뭐 심플과 앵커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베이지안,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 이 포뮬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핵심은 다 설명을 한 것 같으니 MBO의 단점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섹션에 나오는 거는 이걸 가지고 실증 분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그냥 일단은 넘어갈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포커스를 하려고 했던 거는 포뮬레이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 거고요. 다만 관심 있으면은 이 임피리컬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논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실증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했는지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현업에 있는 분들이 분석을 진행한 거니까는 현업에서는 사실 어떤 것들을 많이 쓰는지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weighted daily volatility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분석을 이제 현업에서 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보는 거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가면은 그냥 conclusion이고요. 제가 다시 뭐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스탠더드 MBO 문제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들을 PC를 사용해서 접근을 했고 그때 이제 코릴레이션 슈링키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보완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그 제안한 거를 다 합쳐가지고 EPO, Enhanced Portfolio Optimization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면은 뭐 최적의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실증 분석을 진행하니까는 실제로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온다라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